중국에서 대대적인 성과를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그죠? 이루었지만 결국은 다 망해서 돌아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산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잘 이겨나가면서 지역 밀착화를 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리스크로 존재한다. 여러분들을 퍼스트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 형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팬데믹 이후에 유통시장,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은 몰락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장은 이제 점점점 부각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프라인, 특히 유통시장, 이런 부분들을 롯데몰 인수 이후에 보여준 행보, 그리고 최근에 이 하노이가 보여준 이 기적, 그리고 그 다음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어떻게 가야지만 살아남는다, 이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네요. 먼저 이 롯데쇼핑의 롯데몰 인수 이후, 자, 요걸 좀 보면요. 자, 아시다시피 롯데쇼핑이 2021년 2월부터 롯데자산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이 롯데몰을 인수를 했었어요. 시기가 2021년 2월이라는 것은 팬데믹 때문에 아시다시피 누가 몰에 갑니까? 그죠? 유통업체에. 그렇다 보니까 롯데자산개발이 매년 적자에 허들대다 보니까 유통, 부동산, 리조트 등 이 사업 부분을 그룹 내 유관 계열사인 어느 쪽으로 맡긴 겁니까? 롯데쇼핑에 맡기면서 롯데그룹 차원의 이 사업 재편 행보를 보였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유통업계에서는 이 롯데쇼핑이 롯데몰 인수를 두고, 자, 동전의 양면성과 똑같다, 그죠? 이 부각되는 거래라고 평가했습니다. 잘 되면 행복인데 못 되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자, 기회 측면에서는 롯데쇼핑은 복합몰 사업에 추가로 외형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유통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 롯데몰이 경영 실패를 할 경우 롯데자산개발도 부실덩어리가 돼버렸는데 막대한 부담을 짊어지면서 오히려 롯데쇼핑까지도 부실해질 수 있다는 그런 동전의 양면성을 있다는 거죠. 그만큼 롯데몰이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다 이거죠. 없애지도 못하겠고, 솔직히 현대, 신세계 이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복합 쇼핑몰, 롯데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없애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이걸 남겨두자니 어떻게 또 변화시킬지, 이런 부분도 힘들었다는 거죠. 눈길을 끄는 것은 롯데쇼핑이 롯데몰을 적잖은 기대를 거는 것과 달리 업계에서는 이 롯데쇼핑이 이거 가져간 건 독이다. 솔직히 롯데몰이 효자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영 정상화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어떤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뾰족한 수가. 지금까지 안 되는 게 롯데자산개발에 있다가 롯데쇼핑에 간다고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롯데몰이 부실이 장기화될 경우, 그죠? 롯데쇼핑 앞서 얘기다 타격을 받는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롯데몰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어떻게 보면 이 롯데몰을 살리는 자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국외 구도에서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비대면 위주 쇼핑 트렌드에 따라서 매출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조정을 철수했던 대형마트들이 최근 들어 대대적인 점포 리뉴얼 방향으로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롯데쇼핑이라는 거죠. 구조조정을 하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한다? 롯데쇼핑 지난해 백화점, 마트, 전문점 등 오프라인 점포 700개 중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포 200개를 닫는 구조조정,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롯데마트는 지난 한 해 동안만 총 12개 점포를 폐점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점포 수를 줄인다.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한 거다,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은 롯데건설 PF 문제는 해결을 지금은 예리하신데 그 문제도 맞습니다, 그죠? 자, 근데 왜 인수를 한 거죠? 왜 인수를 했는지 차근차근 나옵니다. 이런 롯데쇼핑이 구조조정과 플러스 또 뭘 했냐면 폐점 대신에 대대적인 리뉴얼을 선택을 했죠. 이때 강력하게 이걸 했던 사람이 신동빈 회장입니다. 신동빈 회장으로 이 지시로 해서 첫
개장한 게 바로 백화점, 마트 결합한 어떤 겁니까? 롯데몰 여수점을 이걸로 열면서 오프라인 매장 부흥을 이끌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공실률이 제로되고 고객도 늘고 매출도 급증하면서 이 신동민 회장의 강력한 대대적인 리뉴얼 선택했다는 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 상권 보호와 여수의 지역성을 강조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성공을 하니까 저 최근 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이 지금 조감도는 인천 송도의 국제도시 중심부에 추진 중인 롯데몰 송도인데요. 최근 건축 허가가 처리됨에 따라서 본격 추진을 합니다. 이 롯데몰 송도는 단일형 복합 건축물 기존 쇼핑몰 형태에서 탈피해서 프리미엄과 스트리트몰 트렌디한 F&B 매장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건축 허가가 하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 성공을 했다는 게 그 선택이 앞서 얘기드렸던 대대적인 리뉴얼 여수 롯데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송도부터 또 지금 최근에는 강주에 그죠? 롯데도 그렇고 그다음 신세계, 현대 이 3사가 도전장을 내면서 지금 이런 백화점과 마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합적인 복합 쇼핑 롯데몰 형태가 지금 점점점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국내는 이렇게 돼 있고 복합 쇼핑 이런 유통회사들이 이제 뭐 좀 합니까? 새로운 격전지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아시다시피 국내 내수 경기가 지금 최악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대형 마트업계나 오프라인 매장이 내수에 앞서서 해외를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올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몽골로 처음으로 수출을 하면서 몽골 지역 관련된 이런 관련적으로 PB 제품을 판매하고 이마트도 지난 몽골의 수도 올란바토르에서 4년 만에 신규 매장 몽골 이마트 4호점 어떻게 보면 국내는 점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롯데의 선택은 어떻을까? 롯데도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동남아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요. 동남아 선택의 첫 번째가 베트남 하노이였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1996년부터 베트남에 진출해서 백화점, 마트, 호텔, 시네마 등등 19개의 계열사가 호치민, 하노이, 다낭 등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런 복합 쇼핑몰 형태인 롯데몰은 없었는데 이 신동민 회장은 하노이 개장할 때 롯데몰 웨스트 레이크 베트남 최대 쇼핑센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때 그랜드 오프 시기에 장남이 신유열 상무를 동행을 시켰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요. 이 롯데몰 웨스트 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몰 자체로 연말까지 지금 800억, 내년에는 연매출 2천억 정도가 예상된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최대 쇼핑센터가 될 것이다. 각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롯데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유통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이 베트남이 성공을 해야지 인도네시아 아니면 다른 뭐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로 활발하게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신동민 회장은 2016년부터 부지를 개발해서 6억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8,500억을 투입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롯데그룹을 모든 역량을 모아서 진행 핵심 사업인 만큼 성공을 하면 좋은데 그죠?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타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신동민 회장이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장남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에 대해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자, 22일 베트남 L7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롯데 하노이 오픈식에 동해 상무의 신상무 유통 등을 보포 확대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경영 수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이 베트남 사업을 총괄했던 사람이 저는 신유열 상무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성공 여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대목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게 첫 스타트부터 개장까지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총 사업비가 그저 8,500억 전후가 소요되었고 기간도 3년 6개월 정도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 당국의 승계 협조가 필수지만 대간 업무 영역 집중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베트남은 공산국가입니다. 그만큼 공산국가와 이런 거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고 특히나 이 현재 베트남 다수의 한국 기업은 베트남 당국을 해서 속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주재원 노동 허가 및 발금 지연 사례가 속출되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베트남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노동 허가를 발급 요건을 강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강제 법령을 개정해서 시행 중인데 일명 비자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베트남에 있는데 비자 날짜가 지나버려. 그러면 일단은 떠나야 돼요. 떠났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이걸 비자런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바로바로 연장해주면 안 떠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일부러 떠나게 만드는 거야. 그 관련해서 비용이 뭐 한번 나갔다 오면 한 200~300만 나오니까 그런 비용도 비용 증가 부분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신동민이 극찬한 이 롯데몰 하노이가 보시는 대로 지난해 9월 22일 개점한 이래 지난 21일 기준 누적 매출액이 1,000억입니다. 여러분들 누적 매출액이 지금 1,000억을 넘어섰고 이 기록은 롯데 측은 베트남 현재 쇼핑몰 최단 기록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 특히나 누적 방문객이 500만 이상이고 이는 하노이 인구 전체가 840만 명을 고려한다면 3분의 2 인구가 이 롯데몰 하노이에 다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객의 누적 구매 건수는 무려 60만 건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대히트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성공할 수도 이렇게 돼. 일단은 지금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성공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자 특히나 이 하노이의 MZ세대 있지 않습니까? 이 MZ세대가 이 고객의 매출을 견인을 했는데 쇼핑몰이 입점한 233개 브랜드 중 자 40%의 매장이 85개가 매장이 현지 내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특화 매장으로 역시 특화를 시켜야 돼. 그죠? 여기에 더불어 K 콘텐츠도 젊은 고객의 인목을 이끌었는데 유명 K-팝 아이돌을 앰버서더로 활약하면서 국내 패션 브랜드 아크메드라비 국산 주방용품이 자랑인 라겐나 등이 대표적인 K 인기 브랜드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또 이 롯데몰이 오면 이제 현지 지역 사진 명소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MZ세대 더 이제 열광하는데 이 쇼핑몰 1층에 보면 대형 감제 아티룸이 뭐 이지연 작가의 조형 작품 무지개수 여기에 또 그래피티 아스트 범망가 협회에서 한 대의 의미를 담아서 곳곳에 설치한 헬로 하노이 아트워크 등이 현지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사진 명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SNS 페이스북의 경우 당사 채널의 팔로워 수가 8만 명이 될 정도로 인기를 지금 실감하고 있다. 그만큼 현지 명소가 되면서 젊은 특히나 MZ세대를 공략을 정말 철저하게 잘했다는 점에서 이 매출의 성과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러는 가운데 역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돈 되는 데는 참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아요. 롯데몰 하노이 웨스트레이크 같으면 토지 운영 기간이 기존 2046년까지였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2060년으로 14년간 연장되었어요. 그럼 지금은 2024년입니다. 그죠? 앞으로 몇 년을 더 30년 넘게 토지 협상권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경우 제가 볼 때 8,500억 투자만큼은 확실히 뽑아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 당분간 그리고 젊은 사람 끌어들였죠. 토지 허가권도 한 만큼 이 명소가 계속 이어지는 매출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롯데백화점은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성공을 계기로 해외 사업을 더욱더 확대할 방침인데 앞서 얘기 드렸듯이 베트남 이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복합몰인 롯데쇼핑 에비뉴를 개점하는 등 일찌감치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자, 그러면 왜 진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몰은 인도네시아를 공략했을까?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올해 경기가 다 침체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돋보이는 나라가 있었다. 그게 어디였습니까? 인도 플러스 인도네시아예요. 베트남도 지금 어떻게 보면 2023년에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았던 나라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등등
동남아시아 경제 중에서 그나마 어떻게 뭐 성장률이 가장 돋보이는 쪽에 이 롯데몰을 시장을 설립하면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베트남에 3개, 인도네시아 1개 등 총 4개 점포를 운영 중이면서 향후 베트남에 한두 개 프리미엄 쇼핑몰, 이제 어떻게 뭐 일반적인 쇼핑몰을 했다면 이제 프리미엄 쇼핑몰을 만들어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거죠. 그죠? 블라방미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천만. 네, 맞습니다. 이 인도네시아는 정말 성장을 하면 할수록 앞으로 또 이 동남아시아에 떠오르는 핵심 국가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자, 여기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롯데도 그렇고 뭐 신세계도 그렇고, 그죠? 중국에서 대대적인 성과를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그죠? 이루었지만 결국은 다 망해서 돌아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산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잘 이겨나가면서 지역 밀착화를 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리스크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롯데가 위축되어 있는 국내를 대신해서 돈은 훨씬 많이 들지만 해외로 가면서 이제 성공이 할 수, 결국 유통에서 오프라인에서 성공하려면 해외로 눈을 돌려야 돼요. 그 해외에 눈을 돌리는데 지금 1순위가 어디란 얘기입니까? 바로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래서 여기서 성공을 하면 결국 인도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 지금 어쨌든 국내가 안 되니까 해외 쪽으로 발을 뻗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 쪽에 발 뻗고 해외 쪽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유통, 특히 오프라인 시장의 마지막 기계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바로 현재 유통업계에서 가장 이슈고 어떻게 보면 사업 전 분야에 다 있는 바로 이 생산형 AI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게 지금 차세대 특히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저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잘란도가 대표적인데 까르푸드 콘덴츠가 결합된 대형 쇼핑 챗북 호플라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롯데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 현대라든지 신세계, 우리나라 대한민국 유통시장은 분명히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눈을 돌리는데 그 다음이 뭐냐? 결국은 이 생산형 AI 관련해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빠르게 보인다. 그렇게 되면서 동남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과 미국 시장까지 진출한다면 지금 뭐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거 절대 사면 안 돼. 바뀔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롯데쇼핑이 보여주는 가는 길, 지금 유통시장에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